안녕하십니까. 자, 4월 경기도 환경평가 주요 공통문항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풀어보니까 3월 거보다는 좀 난이도가 떨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비슷해서 형태가 비슷하게 좀 나왔고 한번 풀이를 해보죠. 그래서 일단 10번부터 해가지고 객관식 15번까지 가고 그 다음에 21번, 22번 서답형 문제를 두 개 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수직선 위에 속도 VT가 있는데 이렇게 주어져 있고 0에서 위치가 0일 때 위치가 0이 되는 순간이 한 번뿐이라 했죠. t가 0보다 클 때. 그러면 일단 VT 그래프를 짝퉁 홀통으로 2랑 A 점에서 튕기도록 그려보면요. 이렇게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XT는 VT를 적분한 형태이기 때문에 곧바로 같은 라인에 그려주시면 E까지는 증가하고 A까지는 감소하고 그 다음에 다시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우리가 아마 XT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지금 그 0초 이상에서 P점의 위치가 0이 되는 순간이 한 번뿐이라고 했죠. 그러면 결국은 위치가 이 극소값을 지날 때가 딱 요 시점이 그러니까 이 XT의 이 극소값이 X축하고 딱 T축이랑 맞물릴 때 그때만 딱 한번 0축 이후에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XT를 A에서 접하도록 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XT가 위치니까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내려주도록 해서 제대로 그려보면 네,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3차 함수 비율 관계에 의해서 끝이 났죠. 왜냐면 t가 0일 때 위치가 0이랬으니까 xt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지금 0일 수밖에 없어요. 타임이 0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a초에서 이렇게 그 처음으로 이제 위치가 0이 되는 시점이 생기고 그다음에 한 번밖에 없다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그 뭐죠? 이 변곡점 기준으로 이 크기가 우리가 뭐 1대 1대 1을 비율을 갖잖아요. 이 길이가 2면 이 길이 2고 이 길이 2니까 A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6밖에 안 되죠. 6. 그러니까 이제 끝이 났죠. 이제 V8을 구하라 했으니까 어, 이 상태에서 VT 구해가지고 8 구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A가 이제 6이 됐으니까 VT가 나왔고 V8은 T 자리에다 8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V8 구해보면 8 집어넣으시면 3 곱하기 6 곱하기 2가 되어서 66, 36, 36이 답이겠네요.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일단은 11번 자연수 K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 돼 있는데 X에 대한 방정식 sin KX 나오자마자 곧바로 그냥 주기부터 생각해야 되죠. 얘 주기는 K분의 sin의 원래 주기인 2파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K가 자연수니까 지금 주기가 뭐 예를 들면 2면은 파이가 되는 것이고 뭐 4면은 2분의 파이가 주기가 되는 것이고 주기가 점점 좀 좁아지는 형태인데 이 원래 이 파이까지 주기에서 8개가 나와야 되니까 이제 와리가리 치는 것이 총 최소 4개는 만들어지겠다 그죠? 그래서 4개까지 만들어지는 폭을 4개까지 좁히는 게 맞으니까 일단은 K가 아마 4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 곧바로 일단 4개를 한번 사인을 그려보죠. 그래서 4개를 그릴 수밖에 없는 게 K가 3이면은 3분의 2파이니까 이게 세조각 생기니까 3분의 1 끄면 6개밖에 안 만나잖아요. 실근의 개수 8개 만나려면은 정확하게 K가 4일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그냥 뭐 보여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4개의 조각을 다 들고 왔으니까 구간 잡아주면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2파이. 한 주기 원래 이제 기준 한 주기에서 주기를 이제 좁혔다 이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을 직선 하나 꺼보고 결국은 그죠 대칭 관계다 그죠? 그러니까 사인의 대칭성 많이 나온 형태고 3분의 1이 우리가 특수각이 아닐지라도 결국은 그 근의 합을 구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별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왜냐면 우리가 거리를 알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 녀석 근하고 이 녀석 근을 확인해 보고 싶다, 합을 하고 싶다 하면 일단은 주기를 기준으로 한 번 더 반으로 나눠주면 얘가 4분의 파이다 그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 형광색만큼의 실제 이 길이 있죠? 하고 요 길이만큼을
원래 4분의 파이에서 이만큼 빼준 거 K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K. 그러니까 결국 K 더하기 4분의 파이에서 K만큼 빠진 거니까, 그죠? 합하게 되면은 4분의 파이가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일단 앞에 거 두 개의 합은 4분의 파이입니다. 뭐 그래서 또 이쪽도 역시나 K가 될 거고, 이쪽도 K가 될 거고, 그러면 이 지금 우리 뭐 한 주기 기준으로 보면 어 여기서 이만큼 빠지고 여기서 이만큼 더한 거니까 2분의 파이에서 이 녀석이 반주기였던 8분의 파이만 더하면 되겠다, 그죠? 그럼 딱 이제 중심이 잡히니까 딱 두 번 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8분의 파이 더하면 이 녀석 좌표가 우리가 뭐 8분의 5파인가, 그죠? 8분의 4 더하기 8분의 1이니까 8분의 5파이가 될 거고, 이 녀석 두 배 해주면 되니까 실제로 이 두 개의 근합은 4분의 5파이다, 그죠? 검은색으로 쓸까요? 그러니까 끝났죠? 그 다음 이 녀석도 똑같이 그러면 4파이 더하면 되니까 4분의 9파이, 4분의 4파이, 즉 파이 더하면 되니까 4분의 9파이, 그 다음에 4파이 더하니까 4분의 13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8개를 다 합하면, 이 4개를 다 합하면 결국 8개 다 합한 것과 동일하니까 14, 14, 28, 4분의 28파이, 즉 7파이가 답이 되겠죠. 12번 1부터 4까지 모든 자연수 n대에서 이렇게 된다 했으니까 1, 2, 3, 4 넣어보면 얘가 이제 끝까지 영향받는 건 8까지니까 일단 A1, A2 이렇게 써볼게요. A3 제일 써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눈에 보기도 쉽고 A5, A6 처음 보는 문제잖아요. A7, A8 그럼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1, 5가 합했을 때 같다 15다 이 말이니까 짝을 지어보죠. 1, 5를 더해서 15가 만들어지고 2, 6이 더해져서 15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3과 7이 더해져서 맞죠? 4칸 차이가 나니까 15가 되고 마지막으로 4와 8이 더해져서 15가 만들어진다. 이 행위거든요. 그럼 A1부터 A8까지 다 합하면 15 곱하기 4니까 합이 총 60이 된다는 건 뭐 그냥 바로 우리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A5, 그러니까 5번 이후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것이 앞의 항번호가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표시를 또 해주죠. 뭐 잘 모르겠으니까. 다시 말하면 A8에서 A7을 뺀 녀석의 값은 앞번호인 7이 된다는 얘기고 7에서 6을 빼준 것의 값은 앞번호인 6이 된다는 거고 6에서 5를 빼준 것의 값은 앞번호인 5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5까지는 이렇게 이제 성립을 하는 것이고 앞에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이 녀석의 지금 합이 어떻게 됐냐를 알 수 있냐면 A5에서 5, 6, 7 더한 게 이제 A8이 된다는 소리니까, 그죠? 지금 너무 조건이 명백한 게 하나가 있죠, 또. 지금 A1부터 A4까지 합이 6이라 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합이 또 6이거든요. 합이 여기까지 6이 만족하니까 결국은 지금 A5부터 8까지 합은 60에서 6만큼 뺀 이까지 합은 총 도합 54가 되어야만 하죠. 지금 A5로 가면 되는데 A5로 그럼 기준을 맞춰서 생각해 보면 A5에서 5 더한 게 A6죠. 그래서 A5 더하기 A6는 A5에서 5를 더한 게 A6죠. A5 더하기 5를 더한 게 A6. A6 대신 썼어요. A7은 A5의 입장에서 보면 A5에서 5 더하기 6을 한 거죠. 즉 11을 더한 거가 될 거예요. A8은 역시나 A5로 기준을 맞춰주면 A5로 구하는 게 목표니까 A5 더하기 11 더하기 7인 18이 되겠죠. 이렇게 네 가지 항을 다 더한 게 상하색인 54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들을 이제 계산해주면 16, 18, 34죠. 34 넘겨주면 20이 되고 A5가 4개 있다는 것이 20이 된다는 소리니까 A5는 5가 된다는 소리고 답은 3번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처음 보는 형태지만 약간 개차 형태도 있지만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13번 역시 대표적인 미적분 기본 정리 미적기가 나왔어요. 22번도 미적기고 미적기 이번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적분 기본 정리 제 영상 꼭 참고하셔서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는 x가 지금 안에 품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는 풀어줘야 됩니다. 일단은 극한이 존재해야 되니까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x가 2일 때, 즉 분자인 x가 2일 때, 이 함수를 우리가 뭐 넓이 함수 sx라고 두었잖아요. 그래서 s2가 당연히 0이 돼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s2를 우리가 체킹해 보면 x자리 2가 들어간 거니까 2-t의 ft가 되는 거거든요. dt는 생겨야 되는데 일단 쓸게요. 얘가 일단은 0을 만족해야 되는 거 맞아요. 맞죠? 그래서 일단은 요 알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목표를 꼴을 살펴보면 이 형태거든요. 이게 뭐 변수만 t이다 뿐이지 얘랑 보면은 개수가 4x 그러니까 4t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4배의 차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해줘 버리면 맞죠? 마이너스 4를 곱해 버리면 바로 또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1부터 까지 4t 마이너스 4를 곱했으니까 8 안쪽에서 곱했고 마이너스 4를 FTDT가 당연히 0 곱하기 마이너스 해봤자 0이죠. 이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얘랑 비교해보면 결국은 7FT만 있는 거죠. 1부터 2까지 7배의 FTDT만 구하면 돼요. 그만큼만 더해주면 아니죠. 9인가? 그죠? 9? 9, 1부터 2까지 FTDT만 더해주면 여기서 플러스 해주면 얘가 나오니까 0에서 얘만 구하면 된다는 소리가 바로 이제 나오죠.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그러면 당연히 미적기를 써야 되는 상태인데 안에 게 당연히 연속이 됩니다. 안에 게 당연히 연속이니까 바로 이제 미분을 칠 수가 있는데 그냥 치시면 안 되고 x는 지금 변수 자체가 x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곱의 미분법으로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분리를 해가지고 sx를 좀 처리를 해보시면요. SX를 좀 정리를 할게요. 이거는 뭐 저도 시험 출제도 했죠. 이 문제는. 이런 형태는. 기억하실 겁니다. 아시는 사람들은 XFT 마이너스 예전에 예시 문항에서 또 똑같은 게 나왔죠. 똑같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너무 자주 해서. 그래서 얘를 덕분에 선형성으로 쪼개주는 거죠. 인테그랄 쪼개주시면 SX는 이렇게 분리해서 표현해야 되고 X 때문이거든요. T에 대한 변수니까 X가 밖으로 기어 나올 수가 있다. 그죠? 스칼라, 멀티플. 그래서 적분의 선형성 때문이고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은 결국은 이제 또 다른 넓이 함수고 이 녀석도 또 다른 넓이 함수니까 결국 안연속을 t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얘기죠. 안연속, 이또 곱의 함수로서 안연속, 각각 미가, 그럼 각각 미가이고 얘는 x 곱하기에 대한 어떤 뭐 tx, 얘는 뭐 kx 이런 형태니까 전체를 이제 미분할 수 있는 거예요. 미적기를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s 프라임 x를 구해보면 결국 이거 이제 미분해봐라 이게 포인트였죠. 미분해보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니까 1부터 x까지 앞에 거 미분하면 x 미분해봤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이때 미적기가 들어간다 그죠? 함수 전체를 보게 되면 미분을 빵 때리면 x가 그대로 기어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fx가 된다. 이렇게 t에 대한 변수를 맞춰주셔야 돼요. 그다음 뒤에 거 역시 t 곱하기 ft라는 그 곱셈 함수에 대해서 연속이니까 역시나 미분을 쳐주면 t 자리에 x를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x fx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사라지는 형국이죠. 결국은 이제 s 프라임 x는 이해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적기 썼고 그러면 아마도 지금 1부터 2까지 지금 해라는 소리 아닐까요? 그렇죠? 왜냐면 S2가 지금 제로니까 얘를 우리가 다시 좀 적어보면 정의대로 좀 적어보면 얘 평균 변화율을 극한으로 만들고 싶잖아요. 얘를 다시 적어보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2에서의 미분 개수를 정의대로 써볼 것 같으면 sx 마이너스 제로 해도 sx 그대로죠. 지금 이 분자가 sx잖아요. 근데 제로 대신에 우리가 s2로 바꿔도 된단 말입니다. 방금 s2가 0인 걸 밝혔으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정확하게 2에서의 미분 개수인 S'2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S'2가 3이 된다는 소리니까 지금 이렇게 도함수를 구했으면 여기에 x 자리에 2를 집어넣은 것이 3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쵸?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S'2를 우리가 살펴보면 결국은 1부터 2까지에 대한 f 적분값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1부터 2까지의 그 S'2가 3이 된다는 소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박스로 치면 조금 9배에서 더해주고 싶은데 이 녀석이 지금 3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뭐 t라 하든 x라 하든 변수는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9, 3, 27만 더해주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상태가 0이었는데 이 상태에서 9에 1부터 2까지 fpdt를 더해주면 이 형태가 나오니까 맞죠? 정확하게. 그래서 9, 3, 27 답은 5번. 여기 27 있죠? 안 어렵죠? 미적기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14번. 14번이 3월 14번보다 훨씬 쉽게 나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뭐, 이게 그림을 또 그리라 한 것도 밑에 그림을 줬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정확히 우리가 그 개형만 잘 따져주면 되는데 또 전형적인 고교 과정의 그거죠. 평행이동 문제죠. 얘는 뭐, 우리가 절대값 fx가 있으면, 그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거 우리 아셔야 되죠. x축 방향으로 플러스 k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럼 얘는 기존에 있었던 fx를 x축 아랫부분을 접어서 올린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제일 핵심이에요. 이걸 출제가 의도했고, gx를 지금 밑에 있는 fx를 접어 올린 다음에 k만큼 왔다 갔다 이동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기억이 너무 결정적이죠. k가 -3일 때는 어떤 의미냐? 그럼 fx를 접어 올린 다음에 -3만큼 이동해가지고 0에서의 좌극한 값이랑 g 0의 값이 함수 값이 같은지 따져라는 얘기니까 fx를 일단은 접어 올려보자고요. 접어 올려보면 이런 형태 되고 이 녀석 색칠 나오면서 이렇게 되고 이 녀석을 접어 올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이 형태가 우리가 절대값 fx인데 얘를 x축 방향으로 지금 기억에서는 -3만큼 이동했을까? -3만큼 이동하면 이 파란 색깔 형태가 결국은 왼쪽으로 3칸만큼 이동한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y축 좌표를 그냥 아싸리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죠. 그래서 이동한 상태를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이제 y축 되는 것이 실제로 그 3만큼 이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0이 이제 될 것이고 이때 이제 좌극한을 살펴보게 되면 0이에요. 그때 함수값 역시도 0이죠. 그러니까 기억은 뭐 클리어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은 역시나 덧셈 함수랑 곱셈 함수 이것도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곱셈 함수와 덧셈 함수도 함수가 된다는 것부터 먼저 공부를 하셔야겠어요. 계속 나온 거 보니까. 그래서 덧셈 함수도 결교 항력을 만족하는지 항등은 어떤 건지 이거 구체적으로 증명해 놓은 거 있으니까 꼭 살펴보시고 일단 그러면 니은부터 한번 보시면 fx 더하기 gx가 x 이꼴 0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정수 k가 존재한다 이랬죠. 그러면 덧셈 함수거든요. 지금 fx 자체가 0에서는 분명히 좌극한이 1이고 우극한이 -1이라서 도약 불연속인 상태거든요. 그러면 도약 불연속 근방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은 당연히 연속이 되겠지만 지금 gx를 적절히 파란 색깔을 이동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떻게 이동한다 한들 만약에 gx가 이렇게 연결 상태에서 이렇게 두 개 붙어 있으면은 뭐 좌우칸의 합에 대해서는 당연히 바뀔 수밖에, 그러니까 계속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죠. 점핑이 돼 있는데 덧셈 함수로서 어떤 연속적인 함수를 이렇게 들고 왔다면 이 두 개를 합한다 한들 무조건 떨어져 있는 거 분명하잖아요. 이 일정한 값만큼 더해지는 것 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연속 전부 다 지금 f 절대값 x 자체가 지금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입니다. 얘를 지금 밑에서 붙였기 때문에 얘도 연결돼 있고 다 연결돼 있고 오로지 3에서만 지금 불연속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성 있는 녀석이 3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기억에서 했던 것처럼 얘를 그러니까 k가 -3일 때만큼 이제 그 gx를 이동해봐, 그러니까 fx 절대값을 k가 -3인 상태로 이동해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걔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 얘를 이동해 보면 실제로 아까 전에 우리 좌극한 따졌다시피 이동해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지금 좌극한 자체는 합하게 되면은 이 녀석이 그 우극한, 그러니까 이 녀석 더하기 이 녀석 영함수이기 때문에 왼쪽은 이 녀석 더하기 이 녀석이기 때문에 그대로 얘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좌극한 값이 1이 돼요. 1. 좌극한은 1이 됩니다. 그다음 우극한은 이번에는 지금 1로 가고 있죠. 1로 가고 있는데 왼쪽에서는 지금 얘가 -1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하고 -1은 서로 상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얘가 0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갈 거예요. 합함수 입장에서 보면 다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상 근방에서 오른쪽 작은 근방에서는 1로 가까워지고 얘는 또 -1로 가까워지니까 두 개가 상쇄되면서 0으로 가까워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극한은 0이 되고 좌극한은 1이 되기 때문에 극한이 좌극한이 달라져요. 따라서 3에서도 그나마 가능성이 있었는데 얘는 불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파란 색깔이 아무리 잘 이동하려 해도 연속이 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니은은 그냥 뭐 클리어하게 정수 K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디귿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글루잉시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디귿 한번 살펴보면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니은하고 디귿은 전혀 다릅니다. 덧셈 함수랑 곱셈 함수예요. 곱셈 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일단 그 곱셈 함수가 미분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연속이 되는 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곱해서 연속이 되게 하려면 일단은 지금 f 자체가 1하고 마이너스 1에서 일단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연속 상태인데 얘를 글로잉이라 해서 0으로 붙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g라는 녀석은 잘 이동해가지고 0으로 붙여주는 상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0이 아니고 어떤 다른 만약에 이 상태 그대로 두었다 볼까요? 그러면 파란색이 이제 이동 전혀 없이 이 파란색 상태면 지금 이 근방에서 1이 곱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 근방으로 보면 실제로 검은 색깔이 이거 곱하기 이거 하고 이거 곱하기 이 근방 곱하기 이거 하게 되면은 서로 또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불연속이 되어서 미분 불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최소 글루잉 상태가 만들어지려면 0의 함수값을 가지는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후보가 가능한 녀석이 이 마이너스 1에서 지금 튕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K가 1만큼 이동한 거잖아요. K가 1이 되는 상황 가능하고 그다음 후보 가능한 녀석 1 가능하고요. 즉 K로 따지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만큼 왼쪽 이동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2가 가능하고 후보 가능한 녀석이 0이 있는 녀석 다 찾아보면 3 굴린 가능성이 있고 4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는 가능성 없어요. 파란 색깔. 그래서 그나마 가능성 있는 녀석이 마이너스 1, 1, K 값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1부터 하나씩 따져보면 되는데 얘를 이제 땡겼다 생각해 볼까요? 조금 지워서 알기 쉽게 표현해 드리면 네, 이렇게 땡겼단 말입니다. 마이너스 1만큼. 이 상황을 지금 우리가 일단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땡기면 얘 일단 필요 없고, 좀 헷갈리니까 지우고, 결국은 검은 색깔 그러니까 좌근방에서 이렇게 보고, 오른쪽 근방에서 이렇게 보는 거니까, 오른쪽은 곱해봤자 무조건 0이에요. 그래서 미분계수도 0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우 미분계수는 0이고, 좌 미분계수만 따지면 될 텐데, 좌 미분계수는 y는 x 플러스 1과 fx 자체죠. 안 어렵죠? 어려워요. 왼쪽 근방에서 x 플러스 1과 파란색은 정확하게 마이너스 x죠. 이 두 개는 이제 곱셈이니까 곱해보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니까 미분해보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래서 좌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우 미분계수는 0이거든요. 0 곱하기 어떤 함수 해봤자 무조건 0이니까. 그래서 얘는 안 돼요. 일단 실패. 좌우 미분계수가 달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안 되고. 그 다음에 2일 때 한번 살펴볼 건데 2는 너무 좋죠. 왜냐면 2를 이쪽 땡겼다 생각해 보세요. 땡기면 이러한 그 0인 함수, 상수함수, 그러니까 0 근방에서 0이 상수함수거든요. 얘를 땡겨주면 2를 그대로 마이너스 이만큼 땡겨주면 그럼 좌근방에서는 이거 곱해봤자 0으로 만들어지고 곱셈 함수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해봤자 0 함수로 만들어지니까 좌우 미분계수가 전부 다 상수 0 함수고 미분계수 당연히 0이에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2도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3 보면 얘를 또 땡겼다 해볼게요. 땡기면 쉽죠? 바바박 되죠? 3을 땡겨주면 파란색이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온다 그죠? 그럼 왼쪽 근방은 0이에요. 영함수고 미분계수 0이 될 거고 오른쪽만 살펴보면 되는데 얘는 x랑 x-1 곱한 거거든요. 그래서 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고 미분하게 되면 2x 마이너스 1이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우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이고 좌미분계수 0이니까 또 달라지죠. 그래서 역시나 이때도 실패, 마이너스 3일 때도 실패해요. 그 다음에 4일 때 살펴볼 건데 V 형태죠. V 형태를 그대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해주면 파란색으로 표현해보면 V가 온단 말입니다. 일단 0으로 글루잉 되는 상태는 맞고 0으로 붙여줬고 이렇게 될 건데 얘는 왼쪽에 이 두 개 검은 색깔과 파란색 그다음 오른쪽에 파란 색깔 검은 색깔 두 개 곱해야 되니까 왼쪽 미분계수부터 살펴보면 x 플러스 1과 마이너스 x죠. x 플러스 1과 마이너스 x 그래서 이거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고 미분해보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니까 미분계수가 x 0에서 마이너스 1이거든요. 저 미분계수가 우미분계수는 x랑 x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x랑 x 마이너스 1의 곱셈 함수를 처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고 미분하게 되면 2x 마이너스 1이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에요. 둘 다 좌우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이고 연속이거든요. 0으로 글루잉 되면서.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이 스치면서 지나가는 형태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면은
함수를 어쨌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4는 마이너스 4는 됩니다. 근데 이 형태가 또 있었죠. 아까 마이너스 1에서 살펴보면 얘를 지금 실제로 우리가 땡겼지만 1만큼 얘를 오른쪽으로 이번에 이동해 보면 실제로 f 절대값 x라는 것은 파란색으로 다시 그려주면 여기서 이렇게 튕겼단 말이에요. 이 녀석을 1만큼 이동해 주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결국 방금 4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시스템이잖아요. 이 형태가 될 거고 만세를 부르는 V 형태고 이때는 마이너스 1로서 미분계수가 똑같다는 걸 밝혔으니까 마이너스 1도 됩니다. 그러니까 즉 1도 됩니다. K가 1일 때도. 그래서 될 수 있는 후보 중에서 되는 녀석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되고 이 세 개를 다 합하게 되면 마이너스 5가 되니까 K 값의 합은 마이너스 5가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역 디귿이 됩니다. 그러니까 툭툭 풀어낼 수가 있는 형태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잘 정리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15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역시 뭐 도형, 사인 법칙 뭐 이런 건데 너무 또 쉬웠죠. 반지름 길이가 R이 5보다 크고 AB가 이게 도형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놓으니까 너무 쉽게 느껴진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길이 같고 뭐 이등변상의 성질도 생각날 거고 AC가 10이라 했고 그다음 넓이가 40이라 했는데 문제가 또 다 있어요 그죠? R의 B를 구하는 과정이다. BD랑 BD 그럼 BD 직선 하나 그려야겠네. BD랑 반지름 R의 B를 구하라. 뭐 이거죠. 그래서 ACD에서 각각 코사인 법칙 ABC, ACD, ABC 일단은 빨간색 빼고 헷갈리니까 ABC랑 ACD 그렇죠? 이 위에 조각되어 있는 녀석을 각각 코사인 법칙 쓸 건데 각 ACB 요각이네요. 맞죠? 각 ACB는 C각이라 하고 요 앞에 각 그다음에 DCA가 요각인데 두 개가 각이 같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현의 길이 같으니까 호가 AB, AD 같을 거고 같은 호에 대해서는 원주각이 같다라는 성질. 그래서 그 말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가 같다라는 얘기고. 그럼 어쨌든 이제 그 코사인 법칙을 쓰라고 지금 또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외운 대로 써볼까요? 그럼 우리가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요 각은 코사인 C라고 한다면 요것은 우리가 BC를 뭐 Y라고 두고 CD를 X라고 둘게요. 그럼 일단 큰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이란 것은 코사인 점이랄까요? 코사인 점은 E, A, B 양옆에 있는 거 두 개 맞죠? 이렇게 가죠. 코스 그 다음에 10제곱 Y제곱 마이너스 AB제곱 근데 AB를 우리가 K라고 두고 AD도 K라고 두죠. K제곱 그래서 변수가 많을 뿐이지 뭐 이제 정리하라는 얘기고 20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걸 봐서 20으로 묶어줘라는 얘기네. 그래서 20으로 묶어주고 20분의 1로 묶어주고 그러면 y로 묶기 나가니까 이렇게 크로스하게 되면 y제곱이니까 y 마이너스 y분의 100 빼기 k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y라는 게 bc였고 결국 y 100 빼기 k제곱이니까 가가 바로 나왔죠. 그래서 가가 100 빼기 k제곱입니다. 마찬가지로 위에 것도 똑같이 적용하면 그렇게 되겠다 이 말이죠. 됩니까? 그 다음에 지금 ABD, BCD 넓이 합으로 이제 봤거든요. ABD, BCD, ABD, BCD는 이 부분이죠. 이렇게 이제 잘라가지고 사인 법칙을 이 녀석의 끼인 각, 그다음 이 녀석의 끼인 각 이렇게 본다는 얘기인데 이게 한 원에 내접하게 되면 그 대각의 합이 파인 거 이거 역방향도 증명해드렸고 엄청 제가 강조 많이 드렸는데 역시 나온다 하죠. 그래서 사인 지금 BAD나 사인 파이 마이너스 BAD나 합해서 이제 파이가 된다는 얘기. 한 원에 내접한 사각형에서의 성질이죠. 근데 사인은 얼사탄코 쓰게 되면 예각으로 보게 되면 역시 사인 영역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결국 사인 BAD랑 똑같거든요. 결국은 지금 사인의 값이 똑같다는 얘기고 BC랑 CD를 제가 각각 Y랑 X라고 풀었으니까 XY 값을 K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바뀌었다. 그죠? 사인 BAD랑 똑같으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원주가 같다라는 이 사실로부터 이 등호로부터 요 등식 즉 이 녀석이 지금 제가 X라고 두었잖아요. 그러니까 XY의 곱을 지금 찾아보라 이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20, 20 날려주고 얘를 정리해보면 넘겨주면 바로 풀게요 그냥. y-x는 넘겼고 밑에서 올렸고 밑에서 올렸고 위에서 내립시다. 됐죠? 밑에 건 그대로 쓰면 x분의 100 마이너스 k제곱 위에서 내렸으니까 마이너스 y분의 100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분합니다. xy를 우리 구하기 목표니까 통분해서 y, x 곱해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y-x가 양수가 될 거니까 y-x가 묶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죠. 그러면 xy 분의 100으로 묶어주면 100에 y-x 됐고 마이너스 k제곱으로 묶는 게 맞겠죠. 마이너스 k제곱에 y-x 이렇게 되니까 지금 그 길이 보셔도 y하고 x 비교하면 y가 더 크니까 양수가 될 거고 양변에 y-x를 통으로 다 날려줄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얘 1이 될 거고 xy를 우변 넘겨주면 xy가 뭐가 될 수 있냐면 100-k제곱이다 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xy 대신에 k에 대한 형태로 여기에 이제 넣는 거예요. 100-k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양변에 2배를 해주고 sin BAD를 묶어주면 sin BAD라는 것은 묶어주면 K제곱 더하기 100 마이너스 K제곱 그쵸? 가로 닫고 그 다음에 2배 해줬으니까 80이죠. 80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K제곱 K제곱 날려주면 sin BAD는 100을 내려주니까 100분의 80, 10분의 8, 5분의 4 나는 5분의 4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BAD가 이제 나왔거든요. sin BAD가 나왔고, BAD 입장에서 사인 법칙을 써보면, sin BAD가 나왔으니까, sin BAD 분의 대변의 길이 BD, BD가 B를 알고 싶은 거죠. 얘가 2R이 된다는 소리인데, BAD가 5분의 4라고 방금 했잖아요. 그래서 5분의 4를 곱해주면, BD라는 것은 2R 곱하기 5분의 4가 되는 거고, 따라서 BD는 5분의 8R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를 그대로 BD에다가 집어넣어주면 5분의 8R이 되는 거고 R 약분하면 오른쪽이 1이 되는 것이니까 다는 5분의 8이 되라는 소리죠. 그래서 다 구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F10P니까 10P는 P가 5분의 4죠. 5분의 4니까 집어넣으면 8, F8 나누기 Q는 5분의 8. FK는 아까 100-K 제곱이었죠. 그래서 88, 64 빼주면 36인가요? 64, 36. 그래서 36 먼저 할게요. 곱하기 역수 8분의 5. 그래서 약분해주면 4, 18, 2, 9, 2분의 5부 45. 답은 5번. 이렇게 체킹되는 심플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형 물론 방정식도 좀 세워야 돼. 문제는 어렵게 생겼다, 그죠? 어렵게 생겼는데 이 형태만 원주각 이것만 잘 해서 정리해주면 XY에 대해서 한 K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21번 달릴게요. 21번 같이 문제 한번 보자고요. 공차가 자연수예요. 공차가 자연수고 그러면 이제 계속 커지는 상태고 모든 항이 정수, 항이 또 전부 다 정수입니다. 좋고 등차 수열입니다. 좋고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모든 공차를 다 구해라 이건데 합을 다 구해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0이 되는 시점이 없답니다. 모든 n에 대해서 an이 0이 되는 시점 없어요. 일단 그 다음에 a2m과 a의 마이너스 m이 같다. 이거 m부터 2m까지의 절대값이 128인 자연수 m이 존재한다 했거든요. 그런 m은 존재하게 돼 있어야 돼요. 자, 이거 뭐 어렵게 생겼는데 우리가 잘 모르면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해보는 거거든요. 2m이라는 것은 보통 m 더하기 m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n번까지를 이렇게 커팅, 살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은 잘 모르니까 실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전부 다 기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뭐 시킨 대로 보자. 1, 2 이렇게 가다가 m이 나온 거야. m이 나왔고, 그 다음에 m 플러스 1이 있겠지.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가다가 2m이란 것은 결국 2m을 그냥 쓸 게 아니고 m에다가 m을 더한 걸로 보거든요, 보통. 수학에서. 그래서 얘가 이제 2m이 되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m 플러스 1부터 m, 2m까지는 총 m개가 있는 것이고 1부터 m까지도 m개가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근데 이제 자연수, 공차가 자연수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상태인데 지금 A2m과 AM 마이너스 M, 그러니까 AM의 부호가 반대라고 했거든요. 근데 공차가 자연수니까 AM은 틀림없이 음수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그 부호가 반대가 될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증가, 직선이니까. 생각해 보시면 직선이잖아요. 직선이니까 AM의 값이랑 AEM의 값은 정확하게 대칭상 되는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높이가 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이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 높이가 같아야 된다는 소리라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얘기. AM과 AEM은 부호가 반대가 된다. 정확하게. 그러면서 자 이제 또 살펴보면 m부터 en까지의 절대값 ak를 했거든요. 그럼 실제로는 이게 지금 이게 카운팅이 될 때가 카운팅 스타일 불러야 되나?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얘가 이제 서로 뒤집어 준다는 얘기지. 실제로는 얘가 이제 뒤집힌 우리가 절대값 그래프 그려봤잖아요. 힘으로 다 됩니다. 얘를 이렇게 대칭시켜서 접어준 형태의 각각의 합. 오케이? 그러니까 이 녀석 쭉 해서 아마 이 부분에 0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n 플러스 1이 짝수가 되면서 이렇게 지금 중간에서 딱딱 이렇게만 되는 시점이 생겨야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여기가 2분의 n 플러스 1이고 여기가 2분의 n 플러스 3이거든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만약에 이제 이게 홀수기였으면 1, 2, 3, 4, 5 이렇게 얘가 m이고 얘가 2m이었다면 그러면 이제 대칭 되면서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직선으로 이렇게 끄어버리면 정확하게 0점인 시점이 생겨버리니까 그 모든에 대해서 가족번호 완전 위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가 짝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어, 0점이 되는 시점은 실제로 항으로서는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직선으로 통과되는 이런 형태로서 접었을 때 이렇게 더해지면서 128을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죠. 근데 등차 수열은 이렇게 평행이동 땡기더라도 어차피 또 등차 수열 유지하고 그럼 결국 우리가 일반상 아니고 얘를 1항, 2항, 3항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가봅시다. 됐죠? 그러니까요. 이 녀석 그냥 다 지워버리고 등차 수열은 어차피 평행이동 해도 똑같으니까 다 지워버리고 스타트를 1로 보자고. 우리가 등차 수열 합공식 같은 거 편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전혀 어차피 공차만 알면 되니까 공차는 영향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한 번호로 그냥 넘버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얘를 1번째, 2번째 이렇게 바꿔버리고 아까 전에 이게 지금 총 m 플러스 1개가 있어야 되죠. 맞죠? m 플러스 1개까지 나와야 됩니다. 아까 m일 때 2m이었으니까 그거는 카운팅 하실 수 있죠.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여기가 이 녀석이 딱 정확한 반지점이니까 2분의 m 플러스 1이 될 거고 이 녀석이 2분의 m 플러스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닌데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건데 이것도 이제 좀 뭐 2분의 뭐 이런 꼴이 있으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어차피 똑같을 거잖아요. 개수가 똑같아야지 얘가 0점 지날 거니까 이 녀석의 개수를 그냥 K라고 합시다.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냥 K개. 그럼 뒤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총 K 카운트가 되잖아요. 그럼 이 K 카운트는 당연히 자연수고, 맞죠? 그래서 1부터 K 한까지로 볼게요. 그냥. 오케이? 그 다음에 1부터 K, 2K까지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왼쪽에 3개 있고 오른쪽에 3개 있으면 3개 카운트 되니까 1서부터 3K까지고 이게 2K가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 넘버링은 2K 번째예요. M 플러스 1로 하기 헷갈려서 전혀 무방하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그런 K가 존재하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등차수의 합공식으로 두 개가 이제 나올 건데, 어, 일단은 1항부터 K항까지의 합을 그 절대값에서 취해보면 128이 나야 되니까, 우리가 한번 합을 해볼게요. A1부터 AK까지의 합을 이제 살펴보면, 우리 합공식이 2분의 그러니까 항수가 K죠. 항수 K에 초항 A, 그 다음에 마랑이 A 플러스 뭐시기니까 2A 곱하기 K-1의 D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까지 지금 다 한 건데, 얘가 음수로서 128, 그러니까 128에 반땡이 하면은 64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녀석의 합이 마이너스 64가 돼야 되는 거 맞죠? 반땡이의 반이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이런 식이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냥 1서부터 2개까지 다 합하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아까 이게 정확히 대칭되니까 나머지도 다 대칭되거든요. 등차 수열이잖아요. 길이가 다 똑같거든요. 사각형 손실 때문에. 여기를 다 똑같고 바바바박 다 상쇄되면서 짝수면서 다 상쇄되면서 0이 돼야 되니까 A1부터 A2K까지는 당연히 0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가우스 공식 쓰면 항수 2K에 초항 더하기 마랑의 2A 더하기 2K번째 마이너스 1의 B가 합해서 제로가 돼야 되는 이런 두 개의 식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때 뭐 D도 자연수고 K도 항번호니까 자연수가 될 거고, 그다음에 A는 뭐 초항이니까 음수가 돼도 되죠. 얘는 그러니까 실제로 음수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이걸로 봤으니까 음의 정수 이렇게 이제 잡히는 것이고, 얘는 이제 비슷하거든요, 형태가. 적절히 이제 K에 대한 내림차순 전개를 하든지 일단 써볼게요. 정리해 보면 2AK 더하기 K 제곱 D 마이너스 KD. 오케이? 2 곱해주면 마이너스 128 이렇게 되죠. 됐고, 그 다음 얘 두 배 주봤자 0 곱하여 날라가 뭐 2 그냥 약분하고 갈까요? 그러면 2AK로 바꿉시다. 2AK 될 거고, 그 다음 얘 전기해주면 2K 제곱 D 더하기 2K 제곱 D 됐죠? 이거 우리 수능 문제랑 비슷합니다. 예시문에서 본 것 같은데 엄청 비슷하게 생겼네. 이거 하면 마이너스 KD. 그러니까 분석이 중요한 거예요. 분석이 문제를 여러 개 푸는 거다. 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KD가 제로 이렇게 이제 만족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문자가 많지만 못 셀 수 있는 걸 딱 구조적으로 멀리서 보시면 이 녀석하고 이 녀석,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공통이란 말이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넘겨주시면 이 녀석을 우리가 뭘로 이제 대치시킬 수 있냐면 마이너스 2k 제곱 d거든요. 맞죠? 얘만 넘겨주면 이게 똑같잖아요. 위에 거랑 밑에 거랑. 그래서 마이너스 2k 제곱 d 더하기 k 제곱 d니까 동량으로 마이너스 k 제곱 d만 됩니다. 그럼 마마를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결국은 k 제곱 d가 128이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뭐 끝난 듯한 느낌이 확 들죠. 우리 D 구하는 게 목표고, K랑 D는 전부 다 자연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해보면 되잖아요. K가 1일 때는 D가 128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마이너스 128, 128로 그냥 끝낼 때 되는 거죠. 그래서 D가 일단 될 수 있는 게 128 됩니다. K가 1일 때요. 그죠? 그다음 K가 2일 때 체크해 보면 128은 4로 나눠지죠. 4, 3, 12, 4, 28. 그래서 D는 31대가 됩니다. 정확히 항수는 4개가 될 때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왼쪽에 4개, 오른쪽에 4개가 될 때죠. 맞나?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 총 4개 맞네. 됐고, 그 다음에, K가 3일 때, 3, 3은 9 하면 128을 9로 나눠질까? 9일은 9, 38, 4, 9, 30. 안 됩니다. 3 안 되고 4, 4, 4, 16. 128을 16으로 나눠질까? 4, 6, 6, 8, 48. 68, 48에 4 올라가고 128 됩니다. 그래서 K가 4일 때 D는 8입니다. 5, 25 안 될 것 같죠? 66, 36. 36은 좀 가능성 있나?
36, 36, 18, 108 안 됩니다. 6 안 되고 7, 7, 49, 49 될까요? 49, 39, 27. 안 되죠? 7 안 됩니다. 8, 88, 64. 8 될 것 같다. 그죠? 64, 64, 128을 64로 나누면 2 아닙니까? 그죠? 2 됩니다. 그래서 D는 2 됩니다. 2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안 되겠죠? 88, 64, 99, 81은 이제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얘가 완전 제곱수가 아니잖아요. 제곱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D가 될 수 있는 게 얘가 다죠. 더하면 10이고, 더하면 40이고, 더하면 170. 맞죠? 42랑 128 더하면 170. 따라서 답은 170이 답입니다. 그래서 평행이동 적절하게 등차수의 어떤 본질적인 요소를 좀 잘 생각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22번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있네요. 22번. 오히려 22번이 너무 쉬웠습니다. 그죠? 출제에도 미적분 기본정리 하니까 너무 좋다. 그죠? 꼭 공부하시고. 평행이동과 곱셈함수 개념 우리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또 나왔고, 그래프 해석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딱 형태가 보자마자 그냥 미적기가 생각나야 돼요. 그냥 바로 자동화. A가 양수 A죠.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는데, gx가 넓이 함수인데, 지금 보시면 안쪽이 F가 3차 함수잖아요. 원래 미분한 도함수가 항상 연속이라는 걸 보장은 못합니다만은, 다항함수는 일반적으로 미분 가능하고 도함수가 연속까지 항상 완성합니다. 즉 모든 다항함수는 C1급이 자동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항상 도함수가 연속인 걸 보장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F'이라고 썼다 할지라도 얘들은 T 변수에 대해서 당연히 연속입니다. 각각 연속이고 곱셈에 대해서 연속성은 보존되기 때문에 안연속 바깥 미가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넓이 함수는 전체적으로 미분 가능하며, 실제로 미분을 하게 되면 x를 t자리에 그대로 집어넣은 f 프라임 t 대신에 x 플러스 a 곱셈 함수 곱하기 함수요. 그냥 붙일게요. f 프라임 x t 대신에 x a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미분 가능하고 미가고, 실제로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는 게 미적기죠. 미적기. 이게 그 유명한 미적분 기본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자동으로 나오면 그냥 막 쉽게 풀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래프 해석으로 바로 돌아가시면, 얘는 각각 곱셈 함수인데 f 프라임 x를 어떻게 한 거예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이동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오른쪽 거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a만큼 이동했다. 이게 고1 때 평행 이동 아니겠습니까? 도함수를 x축 방향으로 각각 한 놈은 a만큼, 한 놈은 마이너스 a만큼인데, f 프라임이 재밌게도 최고 계수가 1인 3차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을 하게 되면 3x 제곱 블라블라가 되는 2차 함수로서 아래로 볼록인 상태로 a만큼 이동하고 a만큼 오른쪽 이동한 두 개의 곱셈 함수라는 얘기예요. 두 개 각각 라인별로 다 곱해서 나타난 함수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gx는 실제로 미분 가능하며, 그렇죠? 미적분 기본정 때문에 실제로 미분하면 요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gx가 2분의 1과 2분의 13에서만 극값을 갖는다 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곧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f'은 분명히 2차 함수인데, x축 우리가 이렇게 그렸다고 했을 때 2차 함수 f'x를 파란색으로 그려본다면 아마도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아래로 볼록인 상태가 생길 건데, 얘가 f'x라 칩시다.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그 미적분 기본 정리에 의해서 마이너스 a만큼 한 놈 이동하고 플러스 a만큼 이동하는데, 얘가 너무 뚱딴지처럼 벌어질 이유는 없어요. 그 값이 오로지 두 개니까 최대한 많이 겹치게끔 그려야 되니까 딱 대칭축 기준으로요. x가 양수잖아요. 양수 a만큼 f'x를 왼쪽으로 이동한 녀석을 우리가 보라색으로 그려보면 가장 예쁘게 이제 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림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a만큼 이동을 했다 치면 얘가 이제 대칭축이 되면서 이 점이 일로 오면서 이렇게 이제 생겨먹겠죠. 생각해 보시면, 그죠? 그래서 왼쪽도 똑같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얘가 보라 색깔인 f 프라임 x 플러스 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얘를 이 파란 색깔 기준점을 플러스 a만큼 이동한 녀석을 또다시 보라색으로 다른 색깔을 써드릴까요? 오케이. 그러면 하늘색으로 얘를 이제 그려보면요. 역시나 a만큼 이동을 했을 것이니까
전부 그래프 놀이죠. 이 녀석은 이 점으로 올 거니까 똑같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정하게 형태로 가지면서 이렇게 생긴 게 제일 그나마 가능성 높겠다 이거야. 그래서 보라색과 하늘색의 곱셈함수예요. 곱셈함수. 맞죠? 곱셈함수가 극값이 두 개밖에 안 가져야 되는데, 자, 지금 이 파란 색깔을 계속적으로 연장해서 살펴보시면 결국은, 그죠? 그 다음에 보라색의 오른쪽 편을 계속해서 연장해서 조금 왜곡을 시키겠습니다만은, 연장해서 살펴보시면 왼쪽 변에서 지금 실제로 부호가 바뀌는 지점을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곱셈이거든요. 파란 색깔과 보라 색깔의 곱셈인데, 우리가 부호가 변동되는 지점을 이렇게 살펴보자고요. 부호가 변동되는 지점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 파란 색깔은 충분히 양이고 이쪽도 충분히 양이기 때문에 부호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부호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점 기준으로. 곱셈에 대해서 얘는 이제 부호만 결정하는 건데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 지점 기점으로 좌우가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그 값을 갖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제 이 0 근방을 볼게요. 그러니까 0은 아니지만 요 점을 근방으로 보시면 금방 볼게요. 왼쪽 변은 보라 색깔과 파란색이 지금 음수랑 양수의 곱이니까 음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또 보라색이 양수고 파란색이 음수라서 오른쪽 근방은 또 음수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0 곱하기 0이 되니까 0이 되니까 실제로 곱셈함수의 개형은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짝퉁 홀통으로 대충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튕긴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마가 되니까 곱셈함수는 어쨌든 감소되는 형태가 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극값을 갖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스치듯 지나가든지. 결국은 지금 가능성이 있는 녀석이 또 이제 이 부분이 가능하거든요. 나머지는 계속 부호가 이제 음수 되다가 이 부분 기점으로 파란 색깔인 하늘 색깔인 양수랑 보라 색깔인 양수가 곱해지면서 부호가 양수, 왼쪽은 음수가 되는 이 부분이 또 극값이 변화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호 변동은 실제로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밖에 생기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이 빨간 색깔 이 라인이 각각 2분의 1과 2분의 13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끝났죠. 사실 해석만 하면 끝나는 문제죠. 얘가 2분의 1이고 이 지점이, 그다음 이 지점이 극값을 갖는 2분의 13을 갖는다는 소리니까 결국은 뭐 끝이 났겠죠. 그러면 A가 지금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이 보라색깔 A도 이 부분도 지금 똑같이 크게 A 아니겠어요? 또 이 부분도 하늘 색깔인 A 아니겠어요? A가 양수니까 2분의 1에서 4A 더한 게 13이 된다는 소리죠. 2분의 13이 된다는 소리고 2분의 1 넘겨주면 6이 되는 거고 A는 4분의 6, 즉 2분의 3이 된다는 소리예요. 한 칸 크기가 2분의 3이 된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A는 2분의 3이 나왔고 F0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 했죠. 그래서 fx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a 한 칸 크기가 2분의 3이니까 2분의 1에서 2분의 3만큼 앞으로 가게 되면은 즉 이 0점 좌표가 2분의 3만큼 더해진 2분의 4, 즉 2가 0점으로 하나 갖고 그다음에 여기서 2분의 3, 2분의 3, 즉 3만큼 오른쪽으로 간 5인점이 또 0점을 갖는 거죠. F'이. 그래서 F'X는 최고 개수가 미분된 녀석이기 때문에 X 세제곱 블라블라해서 미분된 녀석이기 때문에 3의 근을 짝퉁 홀통으로 X-2랑 X-5를 갖는 상태고 얘를 적분하게 되면 Fx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F0도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3에 일단 풀게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 되는 것이고 얘 풀어주면 3x 제곱 마이너스 21 경기도가 문제 잘 냅니다. 그죠? 플러스 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x를 이제 구해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21의 x제곱 이 문제가 그렇게 계산이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무릎 거 다 묶고 있으니까 문제 잘 내는 거 맞아요. 플러스 c인데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계산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F1을 집어넣으면 게임 끝나는데 2분의 3 있고 F1 찾아보면 1 빼기 2분의 21 더하기 1 집어넣으면 30 빼기 2분의 1이니까
아마도 이 녀석 두 개를 더하는 게 좋겠다, 그죠? 두 개 더하면 2분의 마이너스 22니까 마이너스 11이 될 것이고, 이 두 개의 합은 31이 될 것이니까 두 개 합하게 되면 2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F1은 20이고 두 개 곱해버리면 10이 되는 것이니까 답이 30으로 마킹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요 공통문항 우리 10번, 11, 12, 13, 14, 15, 21, 22번 이렇게 풀이를 아마 여기서 변별이 보통 일어나잖아요.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묻는 거 많이 묻고 있고 형태 항상 그래프 실험이고 개형으로 그림으로 따져가는 형태입니다. 꼭 연습하시고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